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료절감기 말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거짓말쟁이도 많고 해서 과거에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 액면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료절감 효과와 연료절감기 사진 공개해 드리고 또 어떤 종류 연료절감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를 절감하려고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 기술 믿으라 그랬죠. 그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 찾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해서 시중에 27가지 연료절감기 효과와 연료절감기 사진 공개한 것, 그 내용 액면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단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기꾼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큰 소리 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 색깔 하나도 안 변해요. 또 무식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큰소리 뻥뻥 칩니다. 효과 있다고 자랑질 엄청 합니다. 그래서 공인기관에서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공인기관에서 테스트하면 센서값 변조해가지고 효과 나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FTP 75 모드에서 속도대로 타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출력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출력도 나와야 되고 연비도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 부서가 신교통연구실로 되어 있고 배포일시는 2012년 2월 22일. 자동차 연료절감기 실체 공개 효과 전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효과 있어요. 몇 프로 있는지를 밝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동차용 연료절감기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97년 11월부터 09년 6월까지 시행한 총 27종의 연료절감기 성능 분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발표를 했는데 어떤 종류, 접근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평균 연료절감률은 0.1%. 그런데 연료절감기 업자들, 판매자들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과는 10%, 20%, 30%죠. 그런데 연료절감기 장착 전, 장착 후 테스트를 했는데 연료계통에 설치하는 연료절감기, 연료라인을 잘라서 안에다가 자석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또 원적 개선을 한다, 초음파 등을 한다. 그래서 연소 효율을 높이고 완전 연소를 하겠다 하는 종류가 7종류입니다. 7종류인데 연료절감 효과가 1%였습니다. 1% 많이 나왔죠. 자동차 메이커도 이런 기술을 찾아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1%면. 자, 흡기계통 한번 봅시다. 흡기 온도를 예열해주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히터를 다는 겁니다. 겨울철에. 그래서 공기 예열을 하면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데 예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흡입되는 공기 중에 산소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과가 적게 나와요. 그래서 효과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물분사 방식이 있습니다. 물분사하면 왜 효과가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잘 만들면 돼요. 잘 만들면 되는데 산업용 보일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만드냐면 노즐이 인젝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 중간에 구멍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둘레에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 라인, 동그란 라인에 나오는 게 연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물이 분사될 때 옆에 연료가 연소될 때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물은 100도 돼서 기화가 되어 버립니다. 기화가 되면서 그 수증기가 연료를 부숩니다.
그러면 연료 입자가 가늘어지겠죠. 그래서 연소 효율을 높인다 해서 산업용 보일러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들고 들어왔어요. 자동차에 들고 들어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린더 라이너 이런 쪽에 녹이 슬어버립니다. 잘 만들면 돼요. 잘 만들면 5% 내지 8% 정도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못 만드는 거예요. 효과를 못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 없다. 와류 형성 등에 의한 연소해서 흡입구에 와류기 달죠. 뭐 사이클론이라든가 바람개비라든가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연비 향상 효과가 있다 했는데 이거 전체다가 6종에 있었는데 마이너스 0.8%입니다. 와류기를 보자고요. 와류기를 보면 공기가 에어클리너 지나서 와류기가 있다고 해서 공기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 논리를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흡기 계통에 튜닝을 한다 했을 때 마이너스 0.8%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8%라면 기름이 더 먹는 겁니다. 효과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더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기계통을 봅시다. 배기관의 약품 처리한다. 초음파한다. 배기열 이용해서 연비 향상을 시키겠다. 그런데 2% 효과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지금도 접근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배터리 봅시다. 배터리 활성화 및 안정화. 배터리 활성화하면 배터리에 콘덴사 뭉치 같은 걸 답니다. 보조 배터리를 단다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활성화 장치 그거 있고 배터리 전압 안정을 시킨다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4종류를 테스트했는데 0.5% 효과가 있습니다. 자, 기타 또 무엇이냐면 연료나 냉각수 등의 첨가제에 사용하는 거 연비 향상을 해보겠다 한 거예요. 효과 얼마나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0.3%입니다. 냉각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첨가제로였을 때 왜 효과가 안 나올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자동차 명장 뭐 하시는 분이나 뭐 첨가제 업체들 효과 있다고 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첨가제가 아닙니다. 지금 첨가제는 이런 효과가 떨어지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휘발유 차량용 첨가제는 안에 옥탄가를 높이는 성분을 넣어놓고 디젤차는 경유에다가 세탄가를 높일 수 있는 첨가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해보는 거를 조금 커버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세정 효과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물질이잖아요. 휘발유인데 첨가제가 휘발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성분을 못 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요. 아시겠죠? 디젤차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류가 연료계통, 흡기계통, 배기계통, 배터리, 기타, 첨가제, 냉각수 등에 있는 것들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만 설명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어떻게 생긴 놈들이 효과가 없는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위에 사례 1에서 연료계통에 장착하는 연료 절약기 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연료 라인 잘라서 하는 거네요. 그래서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적외선도 노온도 해사코 뭐 별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 라인 잘라서 하는 거 효과 있습니까? 연료 라인 잘라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스타일 또 제일 왼쪽에 있는 스타일 어떻습니까? YTN 뉴스 한번 탔죠? 구속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라인 봅시다. 두 번째 보시면 흡기계에 장착하는 연료 절약기입니다. 자, 제일 왼쪽에 거는 사이클론 같은 스타일이죠. 와류를 형성시켜서 연료를 절감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진은 뭡니까? 중간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흡입구에 매뉴얼드하고 연소실하고 붙은 가스켓 넣는 자리에다가
와리그를 다는 겁니다. 효과 있습니까? 이미지만 보세요.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어이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배기관에 또 하는 거 봅시다. 배기계에 장착하는 연료 절약기, 배기구 마우라 제일 끝단에 장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홍보할 때 ZPR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홍보했을까요? 시동을 걸어 놓고요. 그냥 마우라를 시동을 걸은 상태에서 이게 배기 연료 절감기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 라이터 불을 켜면 라이터 불이 안으로 빨리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달면 어떻게 되냐면 라이터를 켜면요. 라이터 불이 밖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연료 절감 효과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 아니죠. 그 원리는 아니다는 원리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제품이 있었다. 배기 튜닝. 그 옆에 사진을 보세요. 지금도 팔고 있죠. 배기 중통 앞단 뒷단 어디 쪽에 그 연결 부위에 이런 사이클론 같은 바람개비 또 집어넣어 놓죠. 이거 효과 없다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팔고 있죠. 앞에 흡기에 바람개비 다는 거, 배기에 바람개비 다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효과가 안 나올까요? 사진만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아, 이런 원리구나 하면 마음 접으세요. 자, 사례사 배터리 전원 안정화시켜서 연료 절감을 시킨다. 배터리에 장착합니다. 전압 안정도 시켜준다 합니다. 자동차요. 그렇게 만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멀티파워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파워 세이브 시가지에 꼽는 겁니다. 자동차 연료비를 10 내지 13% 절감해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만만찮아요. 사기꾼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콘덴서 뭉치들 뭐 칩을 였다, 프로그램을 였다, 뭐 별짓을 다 했다. 블랙박스 가지고 달아가지고 연료가 절감된다. 다 있잖아요.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절감이 되겠습니까? 자동차 수만 개 부품이 들어가서 조합이 되고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건데 이런 거 하나 덜썩 달았다고 해서 연료 절감되면 자동차 메이커 연구소 직원들 다 해고시켜야 됩니다. 그죠? 연봉 1억씩 넘는 애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이런 아류작, 짝퉁 만드는 사람보다 실력이 없다? 그러면 다 해고시켜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연료를 아낄 수 있는 길은 잘 만들어진 차,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을 잘 하느냐, 그거 하나 빈틈입니다. 그리고 오일 교환 주기 되면 오일 갈고, 에어클리너 갈 때 되면 갈고, 관리입니다. 그리고 또 고장나면 고치고, 차 힘이 없다, 빌빌거린다. 차 출고했을 때는 차가 쌩쌩했는데 오래 타다 보니까 빌빌거린다 하면 정비 공장에 가서 고장 진단 해보고 또 서비스 데이터, 고장 진단기로 서비스 데이터 보면 흡기 센서가 안 좋다, 산소 센서가 안 좋다 이런 안 좋은 부분 나옵니다. 아시겠죠? 또 엔진 내부에 카본 물질이 많이 꼈다. 그러면 세정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관리 부분입니다. 관리, 정비 해주면 원래대로 차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들 테스트했다고 효과 백날 이야기해봐야 효과 없다고 이야기해봐야 안 믿으실 거 아니야.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에서 실험한 자료 공개하면 믿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자, 교통안전공단에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FTP 75 모두에 그렇습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 없는 거는 냉정하게 효과 없는 거고 효과 있는 거는 효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은 제품은 없었다는 거. 이 점 유의하시고 연료 절감기 함부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아껴보겠다 하면 운전 방법을 배우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